네, 안녕하십니까. 백호랑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의 주식 친구 백호랑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차트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외계어 같으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언어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식 초보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핵심 주식 용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주식 용어는 종목과 티커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게 될 대상 바로 종목과 티커입니다. 종목은 말 그대로 개별 회사의 주식을 의미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현대자동차 혹은 해외 주식인 애플, 테슬라 등이 모두 종목인 거죠. 주식 앱을 켜면 수많은 회사 이름들이 보일 텐데 그 하나하나가 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한 고유의 코드, 이걸 바로 티커라고 불러요. 풀은 AAPL 이런 식으로요. 주식 앱에서 검색할 때 이 티커 코드를 입력하면 훨씬 빠르게 해당 종목을 찾을 수 있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네, 두 번째 용어는 매수와 매도입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바로 매수와 매도입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 회사 좋아 보인다, 지금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매수 체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해요. 이만큼 수익 봤으니 이제 팔아야겠다, 또는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손해를 줄여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고, 실제로 팔리면 매도 체결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 주식 용어, 호가와 주식 가격들, 현재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주식 가격 맨날 변동하는데 뭐가 뭔지 헷갈리셨죠?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호가는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투자자들이 부르는 가격을 말해요. 나는 1,000원에 살래, 나는 1,010원에 팔래 하는 것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될 가격, 바로 현재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최근에 거래된 주식 가격을 의미해요. 하루 동안 주식 가격 변화도 중요해요. 시가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에 가장 먼저 거래된 가격을 말해요. 그날의 시작 가격인 셈이죠. 고가는 하루 중 주식이 가장 높게 올랐던 가격을 뜻하고요. 저가는 반대로 하루 중 가장 낮게 내려갔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가는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에 형성된 마지막 가격이에요.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면 이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주식 용어, 거래와 거래대금. 주식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이 사고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활발하게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거래대금은 말 그대로 거래된 주식의 총 금액을 의미해요. 거래량의 현재가를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거래대금이 높은 건 아니겠죠. 비싼 주식이 많이 거래되면 거래대금이 커지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 지표는 주식의 인기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용어, 상한가, 하한가, 급등과 급락입니다. 짜릿함과 아찔함이 공존하는 주식시장의 꽃,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대폭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통 전날 종가 대비 플러스 30%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투자자들에게는 한호성을 지르게 하는 소식이죠. 반대로 하한가는 하루 종일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 폭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한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소식이죠. 그리고 급등은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말하고, 급락은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초보자들에게는 리스크가 크니 항상 주의해야 해요. 네, 여섯 번째 주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주식시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는 말 그대로 특정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지, 주식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피는 주로 현대자동차 같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 증권 시장의 지수예요.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라고 할 때 듣는 그 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된 시장의 지수예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대신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죠. 네, 일곱 번째 배당금. 주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솔솔한 보너스,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마치 은행 예금의 이자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모든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정책이나 실적에 따라 배당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네, 여덟 번째 증거금과 미수금. 초보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용어 증거금과 미수금입니다. 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증거금이 50%라면 일단 50만 원만 있어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바로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증거금만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뜻해요. 대부분의 주식의 거래는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실제로 돈이 결제되거든요. 이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여러분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 매매는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절대 미수금을 쓰지 않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 손절매와 익절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전략, 손절매와 익절입니다. 손절매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질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손실이 확정되는 게 너무 아깝겠지만 손절매는 투자에서 손실을 관리하고 자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치 이 정도까지만 손해봐야지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익절은 주가가 오를 때 충분히 수익을 봤다고 판단될 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수익을 챙기는 거죠. 탐욕이 눈이 멀어 더 오를 거라고 기다리다 오히려 수익을 놓치거나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으니 현명한 익절 타이밍을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듣고 직접 주식 앱을 보면서 익숙해지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용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백호랑이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